무관 여성이 애초에 얽매이지 않을 남편을 택한 태초의 사례로는 보디가드와 결혼한 이부진이 있었습니다. 이부진 사주에 월간의 편관이 떡하니 있어 보이지만 사실 경금에 묶여서 금기운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태희도 무관이고 남편 비 혼자 열심히 나가서 활동하고 있죠. 관성이 쇠퇴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3번 이혼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떠올려보면 샅샅이 뒤져보면 5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들의 사주팔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관, 관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관성이 있지만 상관경관 당하고 있고, 여기는 관성이 기둥을 세웠지만 천간은 임수로 인해 합당하고 지지는 미토로 인해 극당하며 그냥 극도 아니고 잠이 원진으로 극당합니다. 오늘은 결혼을 유지하기도 파괴하기도 하는 관성이라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수를 극복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혼수라고 하면 흔히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주적 관점에서는 사람이 그대로 있어도 2번의 심각한 결혼 위기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변한다고 사주 구성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웬만해서는 이혼하지 않았고 요새는 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나라마다 이혼율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사주여도 누군가는 2번 이혼할 거를 누군가는 2번 참는다는 거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사주에 이혼수가 있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적 이혼으로 만들지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고 이 선택은 인간의 성질 중 인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인내심은 관성이라는 성분과 직결됩니다. 관성은 한마디로 나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관성이고 커서는 회사가 관성입니다. 여자에게는 특히 관성은 남편을 의미합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은 나를 통제하는 주변 환경도 강하지만 그만큼 보호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업무 강도가 높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여자의 경우는 결혼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크거나 시댁의 관여가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통 관성이 잘 서 있으면 결혼을 잘 한다고 하는 이유는 남편의 목소리가 크거나 시댁의 관여가 크려면 그만큼 남편 쪽이 더 내세울 게 있을 것이라는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와 같은 논리라면 남편의 목소리가 크고 시댁의 관여가 크다고 해서 꼭 좋은 시댁과 좋은 남편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강도가 높은 회사라고 해서 꼭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회사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관성 혼잡이나 관성이 많은 팔자를 가진 여자의 배우자복과 남자의 직업복을 꼭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강한 관성이 목소리만 크고 관여만 큰 남편과 시댁이 아닌 그 이상으로 능력 있는 남편과 시댁일지는 사주팔자에서 관성을 둘러싼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관성이 없는 사람, 즉 무관성인 사람은 어떨까요? 요새는 능력 있는 여자들이 시댁과 남편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예슬, 공효진, 최지우, 송혜교 등 소위 업계 탑이라는 여자들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한예슬과 공효진은 무관이고 바로 앞전에 흉신은 흉한 것이 아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지우와 송혜교는 양간이라 의미되는 정관은 일간을 극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약한 연주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무관 여성이 애초에 얽매이지 않을 남편을 택한 태초의 사례로는 보디가드와 결혼한 이부진이 있었습니다. 이부진 사주에 월간의 편관이 떡하니 있어 보이지만 사실 경금에 묶여서 금기운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태희도 무관이고 남편 비 혼자 열심히 나가서 활동하고 있죠. 요새 이런 현상은 꼭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회사에 얽매여 있기보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귀한 직업이었던 그 경쟁률 높던 공무원 등 관성을 대표하는 직업들은 위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성이 쇠퇴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즉 관성이 없는 사람은 회사나 시댁이나 남편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이별을 하게 되니 무관인 사람은 타고나길 참을 만큼 참는다는 역치가 관다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때로 무관인 친구가 관다자인 친구의 애인을 보면 왜 저런 짓을 하는데도 참아주면서 만나지? 생각돼서
답답하고 관다자인 친구가 무관인 친구를 보면 왜 저런 남자를 남자랍시고 만나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가치 판단의 잣대가 다른 거죠.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관다자는 자기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남자를 만나니 예로부터 관살 혼잡인 여자는 맞고 산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이고, 무관은 남자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관성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관성을 둘러싼 상태가 지극히 안 좋을 때 가능한 얘기이고, 똑같이 관성이 많더라도 혹은 없더라도 나머지 사주의 상태가 좋으면 좋은 면만 발현하면서, 즉 무관 여성의 경우 평생 남편을 부리는 여왕으로 누구의 간섭도 안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관다 여성의 경우 남편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평생 왕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영상 맨 처음에 나온 케이스들은 무관이지만 관다자가 택해야 결혼생활 유지가 가능한 류의 남자를 택한 것이 일부 문제로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혼수를 액땜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한 가지는 내 사주 내 관성 상태에 어울리는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결혼에 관한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사주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 상태인지 연애 상태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팔자에 안 좋은 암시들은 대부분 액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액땜한다는 의미는 겪을 고통을 덜 아픈 방식으로 겪는 것으로 땜질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제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혼에 관한 가장 쉬운 액땜법은 연애 과정에서 미리 아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결혼을 하라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늦은 결혼을 할수록 앞전에 미리 연애를 통한 액땜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니 연애를 할 때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심각한 아픔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혼수를 한 번은 액땜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주를 알고 나면 살면서 화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액땜했다 생각하라는 어른들 말씀이 단순히 위로용 멘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혼 예방법 3번째는 자녀 없는 딩크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주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 상태인지 연애 상태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기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결혼 후는 자녀운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결혼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상 결합일 뿐 사주적인 의미에서는 연애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사실 부부관계만 놓고 봤을 때 연애 때와 결혼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은 데이트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은 집으로 간다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혼 예방법 4번째, 장거리 부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신점이나 사주 보면 결혼은 안 좋으니까 장거리 부부로 지내라는 얘기는 많았죠. 결혼운이 성립이 되려면 물리적 거리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적인 부부라도 서로 만날 일이 없으면 안 좋은 결혼운이 발현될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결혼운이 패치되지 못하도록 오류를 일부러 만들라는 겁니다. 이혼 예방법 마지막, 내 사주를 좋게 쓰는 것입니다. 사주는 같은 특성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길과 흉이 크게 나뉘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거짓말을 하는데 쓴다면 반드시 그 업보를 받는 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도덕적 가치만 지킨다면 같은 사람인데 이게 큰 명예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도 인생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육체와 생각에 매몰돼 있으면 세상과의 맥이 끊어져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거죠. 다음 영상은 편인편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받아서 더 좋은 영상 갖고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